부산시가 민주주의 역사기념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역사기념관의 명칭과 건립 추진 방향이 논란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민 여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빈점포와 상인들의 고령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구조로 전통시장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을 일본의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퇴직한 50, 60대 신중년들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정화사업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양환경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인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은 20여 년 전 지어진 민주항쟁 기념관이 유일합니다.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기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역사기념관의 명칭과 건립 추진 방향이 논란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공원 내 4,9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부산시가 실시한 건립 연구 용역에서는 두 가지 건립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미래관과 대통령 기념관 성격의 YS, 즉 김영삼 민주센터입니다.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민주주의 미래관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시민 토론의 명칭을 이에 반하는 YS 기념관으로 특정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 역사기념관으로 시작한 사업이 갑자기 특정 대통령을 칭송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기념관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시민을 전면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면은 정말 YS를 좀 기념하고 YS에 대한 그런 업적들을 기릴 수 있는 분들께서 돈을 내셔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정치 갈등이라든가 어쩌면 이념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YS 기념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연계해서 미국의 대통령 스쿨처럼 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기념관을 만드는 것에 무게를 뒀다는 겁니다. 그 두 개 안이 내용 구성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명칭을 대표적으로 어느 걸 상징적으로 차용하는가에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 그 용역할 때 진행했던 시민들이 뽑아주신 6개 민주 대표 가치를 각각에 맞는 체험 방식으로 구현한 거는 동일하거든요. 1, 2차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 반발까지 YS 기념관 건립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부산시는 오는 30일 3차 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더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 지역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퇴직한 50, 60대 신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이 을숙도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일자리 센터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 환경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된 낙동강 하구의 한 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줍고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치 작물을 채취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들어올린 건 바로 쓰레기입니다. 각종 그물부터 생활 쓰레기, 심지어 커다란 기름통까지 발견됩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이자 자연의 보고인 을숙도의 실태입니다. 아이고
이 어민들이 너무 그 그물망을 많이 지금 버려갖고 땅속에 깊이 발지가 있는데 출고하기도 좀 불편하고. 을숙도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른바 신중년들. 12명으로 구성된 해양환경 정화사업단은 지난 4월부터 매월 5차례 이곳 을숙도에서 버려진 쓰레기 등을 줍고 있습니다. 섬 곳곳 광범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찾아내기 위해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갈대 사이에 숨어 있고 모래에 묻혀 있어 쉽지 않은 작업. 하지만 업무를 분담해 효율을 높이면서 작업 시작 30여 분 만에 대 6개의 자루가 가득 찹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자신들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수익성도 좋지만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환경 정화를 할 수 있고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죠. 이번 해양 환경 정화 사업은 부산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와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냈습니다. 5, 60대 퇴직자, 이른바 신중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중년들의 인생 산모작과 더불어 인생의 버팀목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공공기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과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021년 부산 전통시장 내 빈점포는 3,800여 개, 전체의 13.1%로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빈점포가 가장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 역시 감소 추세인데요. 전통시장을 찾는 전국의 하루 고객 수는 2019년 5,413명, 2021년 4,672명으로 3년 새 800여 명 줄었습니다. 상인들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 상인 연령대를 봤더니 20, 30대는 5%에 불과했습니다. 40대는 10.2%, 50대 27.8%, 60세 이상이 57%로 다수였는데요. 평균 연령은 59.6세로 60세에 육박했습니다. 위기 맞은 전통시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산시와 부산시 상인연합회가 위기 극복 방법을 찾기 위해 일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일본 전통시장 사례를 통해 부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역 문화가 녹아있는 아메요코 코마치 도오리 시장을 소개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의 군수물자를 거래하면서 형성된 시장, 일본 아메요코 상점가 일대입니다. 도쿄에서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한 이 전통시장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역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제품을 내다 팔면서 시장의 역사가 시작된 부산 부평 깡통시장과 닮은 곳입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식료품과 잡화, 신선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 최근 좌판 중심 재래시장에서 상점가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구조에 대응하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산의 전통시장은 지금 이런 모습이 옵니다. 지금 이게는 이 일본 전체에서 다 와 구경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또 일본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빨리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인접한 상점가입니다. 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들러 이 생필품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도쿄 주변 전통시장 대다수가 역 바로 옆에 위치해 높은 접근성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의 개념을 넘어 시장 곳곳에 지역 문화를 녹인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시장에서 100년을 넘어 1000년 된 오래된 일본 전통 상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집결지인 겁니다. 일본 상인들 자체가 가게마다 특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내국인 전용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 상권 내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대형마트 진입을 막고 대리 있는 문화가 일본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민의 여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총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세우고 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추진위를 개최해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인적사항과 현안 설문으로 구분해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 여부, 찬반 의견, 사유에 대해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향후 행정통합 절차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 간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귀가하던 중 중년 남성들이 출근되는 B씨를 자신이 일행이라며 말렸고 이를 계기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B씨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깨어났고 A씨는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어 잠든 상황을 남겨두려 했다고 B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31일 법률수사지원단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4일 낮 12시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내부 집기 일부가 불에 탔고 직원과 환자 등 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 찜질기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당초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사실상 격리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4.6%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각각 73명과 1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353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86만 1,174명이 됐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80세 이상 1명, 70대 3명, 40대 1명이었습니다. 전날 코로나19 환자 60대 2명이 숨졌으며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89명입니다. 지난 4월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 무료 목욕탕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로 취재했던 류성수 씨가 향토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24일 금정구는 올해 향토 봉사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 새마을 회장인 류성수 씨는 무료 목욕탕 운영을 비롯해 세이프티 기찰수 호대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삼동 새마을 부녀회 회장 황경숙 씨, 머들의 행복마을 추진협의회 이수남 씨, 부곡 이동 자율방범대 등이 봉사상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